자, 오늘 1월 5일 수요일 시장 정말 어려운데, 오늘은 정치 테마주 아니고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작년과 달리 연초 효과는커녕 꼬여진 수급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좀 힘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 지 3거래일째라 액땜한다 생각하고 잘 버티고 있지만 역시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락이 나오니까 눈앞에 손실이 찍히니까 무서워지고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환율 1200원과 함께 기간에 무서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자리 봤을 때 장대 음봉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였는데 추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5개 종목 가지고 있다가 개당 5천만 원 정도로 비중을 맞추고 추가 매수와 새로운 종목 편입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런 가격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단타가 아니라면 장중에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보고 핵심적인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먹어주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의 계획이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디어유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1월, 나중에 2월, 3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급등이 나오기 위한 자리는 83,000원. 종가 기준으로 이런 자리를 회복해 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2월, 3월, 4월 나중에 하반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짐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기회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넣을 대기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뉴페이스는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제대로 반등도 없이 끝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1%대 이상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캔들이 그동안 잘 버텨줬던 것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수급까지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끝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거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들어왔던 이 물량들 제가 여기서부터 계산을 했지만 그 전에 또 순매수가 9천억, 4천억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 구간에 단기 물량이 남았는지 오늘까지도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건 좋지만 대량 매도와 함께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준다면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단순한 대응 방법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 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3,000포인트 황금선 정도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강하다면은 이번 달 당장이라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뒤바꿀 수 있다면 어차피 이 음봉을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봉이 회복될 때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추가 매수는 조금 미뤄지거나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목 차트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이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고점에서 위협적인 음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다면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순 없지만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주고 나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며 회복하고 나서 계속 올라간다면 정상, 회복하고 나서 며칠 동안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회복한 자리를 위협한다면 상처를 다시 도려내려 한다면 그 회복해준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동안 추세가 정말 예쁘게 잘 나갔는데 오늘 커다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야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 수 있는데 현재 2.8% 적지 않은 폭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독할 정도로 무너졌다가 이거를 회복해준다. 단기간에 최소 일주일 이내에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복해 주지 못하고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무너지거나 또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뒤바뀌어 버리거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 몸집이 커다란 종목들이 적지 않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폭락장이라 보면 되는데 지금 오후장까지도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끝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금융투자가 다시 돌변해서 순매수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지만 오늘 당장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네이버도 오늘 3% 하락.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추세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추세가 안 좋았던 게 한 이때 시점부터 계속해서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금선 회복해도 시간 자체가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21선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볼 때는 최근에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기냐 아니면 위에 있는 시간이 기냐에 따라서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던 카카오도 이미 여기서부터 징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바뀔 거면 삼성전자처럼 황금선 위에서 마감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지수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이름을 날렸던 그런 종목들이 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해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겠지만 지금 상위 종목 중에 들어갈 만한 게 크래프톤이었지만 이때 가야 할 자리에서 완전히 실패함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최저점, 상장 첫날 최저점인 40만원 근처까지 크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마저 무너지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추세가 오늘까지 캔들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회복해 줄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자제하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헬트리온 헬스케어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회성으로 배당 기준일까지 올렸다가 억지로 올렸다가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펄어비스 그리고 게임주 메타버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업종에서 하락이 나오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이거는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종가 기준으로 14만원을 회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14만원 한번 찍었다가 그대로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다시 14만원을 찾아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실한 게 아니라 지금 공포에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 자리에 엄청나게 큰 물량이 아니라 적당한 한 30% 정도 되는 물량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종목당 계획했던 금액의 20-30%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상승이 보장되는 자리에 종가를 형성해야지 그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1200원과 위협받는 추세, 단기간에 회복해 줄지 아니면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생각하고 다른 매매에서라도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게 정치 테마주인데 제가 원래 정치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 안랩과 그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첫 상승과 함께 거래 대금이 3천억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오늘 안랩만 잠깐 정치 테마주 중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원래는 써니전자 들어가려 했는데 안랩이 10시쯤 9시 반쯤에 체결될 때 이때 가격이 겨우 10만 8천 원입니다. 10만 8천 원이면 1.5% 정도 오른 가격인데 이 당시에 써니전자가 한 15%였나?
9시 반쯤 보시면 15% 상승하고 있는데 안랩은 겨우 1.5%. 대수라 생각하고 덥석 물었는데 그 다음 체결에서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급등이 나와서 바로 분할 매도로 한 차례 두 차례까지 수익을 챙겼는데 천국의 계단 마냥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은 호가창가 상황이었는데 써니전자가 15% 오를 때 안랩은 1.5% 오르던 게 오늘 고점인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뛰게 되면 쉽게 올라간 만큼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줄 때 먹자 생각하고 바로 수익을 챙겼는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도한 다음에도 추가로 10%나 더 넘게 올라갔지만 나중에 한 방에 고점 대비 10%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 물었을 것이고 반일가 걸린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온다면 이런 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고 그나마 써니전자를 토대로 판단해서 여기가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한 게 다행이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미 한 방에 여기까지 뛰거나 시초가가 써니전자처럼 크게 급등했으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눌림으로 생각하던 가온미디어, 코세스, 비트나인 세 개 다 공략을 했는데 자, 매매 마크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폭락장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며 먼저 코세스부터 초반에 들어갔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간 건 아니고 출발하고 나서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결국에 초반에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절을 하게 된 이유가 지수가 꺾이는 각도가 심상치 않아서 이 9시 24분까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꺾이는 게 심상치 않고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온 미디어는 초반에 호가창이 별로 좋진 않게 끝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인 19,150원 이거를 지켜줘야지 들어가든가 할 텐데 오늘 시초가부터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작해서 호가창 자체가 약하고 계속 밀렸기 때문에 뭐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 항상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게 22,000원 오늘 기준가 밑에서 사는 게 맞았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초반에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때는 뭐 다른 종목도 체크하고 한다고 정신 없어서 순간적으로 빠질 때 잡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빠졌을 때 전 고점 21,000원 근처까지 내려올 때가 유리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들어갔습니다. 빠졌을 때 들어가고 적당히 수익 챙기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빠졌을 때 들어가고 수익 챙기고 지금 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로서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8%까지 순식간에 올랐지만 한 방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구간이 무서워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고점에서 덥석 물었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손실을 감당하다가 쳐서 손절할 수 있으므로 주가가 뭐 10%, 20% 급등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은 매수를 참아야 됩니다. 참았다가 원하는 자리 나온다면 매수. 아니면은 그냥 구경. 지금 지수가 계속 밀려가지고 혹시나 이게 종가쯤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종가에 한 22,000원 밑에서 담아보자 생각을 했는데 더 쉽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까지 눌림목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며 그전 고점 21,000원만 참고한다면 21,000원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자리라서 뭐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단타는 항상 뭔가 의미가 있는 종목이나 강한 종목에서만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 상관없이 나쁘지 않은데 역시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까 잡생각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멘탈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뜬 이 음봉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힘들 것 같은데 연초 액땜을 여기까지만 하고 음봉을 빠른 시간에 회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